자, 빠르게 이슈들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좀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죠.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뭐 재료들이 뭐 뉴욕에서 나온 건 아침에 개장하고 거의 뭐 30분 아니면 뭐 길어야 1시간. 그러니까 10시면 다 재료가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앞서 이제 뭐 CPI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은 건너뛰고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대차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텐데 건너뛰고 했더니 CPI를 보니까 어제 주거비 상승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레크레이션, 그다음에 중고차 및 트럭, 의료 서비스, 통신 항공요금 등이 올랐다라고 한다며요. 그러면 여기 중고차하고 트럭 뭐 이런 자동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CPI 상승을 고깝게? 네, 저기 보진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뭐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사실 매길 것 같은 예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세 매기면 또 가격이 올라갈 텐데. 한번 이거 안 하나? 어떻게 되죠? 현대차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서. 네. 그거 한번 풀어보죠. 일단 지금 상호관세가 사실은 상호관세라고 하면 원래는 의미는 서로 부과하는 것만큼 부과하자는 건데 네. 우리는 지금 미국이랑 관세가 거의 없습니다. 전 품목이 그러니까 거의 99% 이상 없는데 그러면 상호관세가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멕시코나 이제 캐나다처럼 뭔가를 품목별로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호관세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서로 관세를 낮추는 효과. 뭐 미국이 지금 상호관세 얘기하니까 인도가 알아서 관세를 좀 낮추고 뭐 이런 효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무서운 거는 품목별로 매기는 거는 거의 타겟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 많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분야는 대놓고 이제 때리는 형태로 나올 텐데 이득을 많이 취해가거나. 예,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지금 뭐 자동차 관련된 얘기가 자꾸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반도체는 사실상 이게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중간재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러면 가장 그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 환호할 수 있는 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차를 더 사게 하는 그런 형태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공화당 뭐 하원 의장이 공화당 소속인 하원 의장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입김으로 공화당 그 하원 의장이 겨우 됐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의약품이랑 자동차는 좀 빠질 수도 있을 빠질까를 뺄까를 고려하고 있어. 근데 언제 의회랑 논의하고 했나요, 트럼프가? 논의 안 하고 했습니다. 관세 관련돼서는.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트럼프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기존의 상호관세 얘기하면서 기존의 FTA 우리나라 체결되어 있는 거 아마 전면 백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여전히 여파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다행히 이런 호재로 현대차나 기아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자동차나 가전제품들 또 대미 흑자국 중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흑자하고 있는 데가 베트남이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이 흑자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 때문에 흑자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의 가전사업부라든지 이쪽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고 네. 근데 제가 네. 아까 쭉 했잖아요. 미국 네. 1월 CPI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중고차, 뭐 트럭. 미국은 이 트럭의 수요가 많잖아요. 대지가 넓기 때문에. 사실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네. 트럭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거기다 뭘 실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테슬라의 주가도 최근에 보면 뭐 한 30%가 하락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자동차 판매, 뭐 전기차 판매 복합적이긴 해요. 근데 하여튼 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싶을 텐데 관세를 추가하겠다? 이게 이제 조금 어긋나서 그래서 현대차는 오히려 관세세 부분에서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조금 들긴 하는데 아닐 수도 있고 이성웅 차장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오늘 외국인이 현대차를 좀 산단 말이에요. 한 4%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다른 이제 무관세잖아요. 거의 지금 전기차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무관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유럽 쪽만 예를 든다고 했을 때도 10% 높게 그런 세금을 받고 있고 유럽 쪽에서 미국 쪽으로 들어오는 차도 오히려 뭐 2.5% 정도 세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타겟이라기보다도 유럽과 또 이제 약간 유예했지만 미국과 멕시코 쪽에서의 관세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무관세지만은 다른 국가들에 대비해서는 약간 좀 혜택을 받았던 경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과 함께 뭐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은, 근데 그 전에 이 현대차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최대 20%까지 예상을 하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실적을 좀 추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까지는 너무 좀 큰 상황이고 지금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유예한다라는 네. 관점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 우리나라 기업 그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주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평가 구간은 분명히 시조 보면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 관세를 20%까지 매겼을 때 현대차는 영업이익을 2조 가까이, 또 기아 같은 경우 2조 이상의 관세에 대한 이 피해 금액을 좀 추정을 했었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뭐 무관세를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추정치 또 주가에 반영됐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그 좋아지는 구조로 기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화면 하단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지 생산을 더 늘리는 전략. 네네. 뭐 이걸도 관세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많이 준비를 좀 현대차도 좀 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지금은 근데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으로의 생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가속화했던 부분은 준비를 했던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효과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떤 실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매기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다른 뭐 일본이나 이 유럽의 이런 자동차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는 현대차 그룹이 현지화 생산에 대한 부분을 착실히 준비를 지금 많이를 하고 네. 그리고 작년에 CEO를 어떻게 보면은 북미 쪽 담당자 우리나라 혈통이 아니잖아요. 네네. CEO를 선임하면서 이 정치적인 부분도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말씀하셨듯이 이 글로벌 자동차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피해를 받는 거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타격은 좀 비교하면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서 시각으로 올해 그 미국의 빅테크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그런 뭐냐면 이제 그 기업의 정통적인 정체성 지금 현대차는 사명에 현대차잖아요. 뭐 기아는 기아차겠죠. 네. 자동차 기업으로만 인식을 할 거냐 아니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로 보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시각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해요. 오히려 테슬라는 AI 뭐 FSD라고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또 뭐 로봇, 휴머노이드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까지 이게 약간 복합적인 기업이지 전기차는 그냥 하나의 시발점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변화를 주려는 시도죠. 글로벌 빅테크 자체도. 그럼 현대차도 그런 의미에서 로봇을 지금 하나 껴안긴 했어요. 버스턴 다이내믹스죠. 네. 그러면은 현대차를 로봇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아직 무리수가 있을까요? 있겠죠? 좀? 이제 이게 뭐 주식시장도 약간 좀 사대주의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테슬라보다 로봇을 네. 현대차가 더 빨리 했습니다. 그렇죠. 명시적으로는 그렇죠. US 뭐 버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시장에 나왔을 때 사실은 이제 너무 연구만 하고 돈을 못 버니까 이제 매각을 한 건데 그때 현대차가 이걸 인수한 그 시점을 보면 이제 테슬라가 로봇 한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점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로봇 관련된 로봇 사업 관련까지 반영을 했으면 아마 현대차는 지금 제가 보면 못해도 한 4, 50만 원 가야 되는데
근데 로봇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죠. 네. 지분을 보면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뭐 현대글로비스까지 지분을 좀 나눠 갖고 있긴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뭐 상장 이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뭐 현대차 공장 일부 라인에 파일럿으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투입해보고 있다라고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좀 기사도 나왔는데 그 테슬라는 진짜 허접한 로봇을 하나 내놔도 로봇 기업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네. 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죠. 엄청 휴머노이드. 좋아졌는데 휴머노이드 처음 1세대 보여줬을 때는 뭐 깡통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다 까먹으셨죠 이제. 지금은 워낙 좋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자금력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을 어느 쪽으로도 몰아붙이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아직은 현대차는 로봇 사업을 조금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또 강조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또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쪽 면만 보다가 이쪽 면이 보이기 시작하면 또 다시 한번 리밸런싱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밸류를 다시 한번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는 지금 자동차로 번 캐시카우로 네. 신사업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와야지 주가가 이제 치고 나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로봇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하여튼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사족 보행, 그러니까 로봇 개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디에 뭘 써서 뭐 판매라든지 이런 시익성이 나오면 물론 제일 대표적인 게 군수 쪽 아니면은 뭐 경비. 근데 아틀라스라고 해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족도. 예.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이제 생산 라인에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피규어 쪽에서 들어간 그 유럽 공장에 들어가 있던 부분도 있고 지금 테슬라는 자체 공장에 또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이 자동차 업종이 휴머노이드가 가장 빨리 적용될 수 있는 네. 그런 섹터로 보면 현대차도 그 부분이 부각되면 저는 오히려 좀 더 지금 주가는 너무 싼 게 아닌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 지금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삼성이 한다 그러면 올라가는데 현대차가 한다 그러면 안 가는 이상한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그 기업들의 CI라고 하는 뭐 이 통합된 이미지 이것도 아마 올해는 아마 큰 조금 화두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보면 삼성 그러면 뭐 걔들 그 사람들 발음이 샘성 뭐 이렇게 하거든. 뭐 삼성관정도 아니고 반도체인지 아니면 가전인지 아니면 이 모바일인지 뭐 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 정체성이라는 게 참 애매해서 자 그래서 뭐 내용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오늘 좀 주류 현대차 얘기를 다뤘습니다만 탑픽이라고 하는 걸 선정할 수 있을지 이성웅 차장은 우선은 뭐 대형주가 움직여야 네. 뭐 다른 이제 뭐 자동차 뭐 부품주나 뭐 자율주행 또 움직인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꾸준한 현대차 기아차가 좀 주가가 좀 잘 가는 현재 상황에서 근데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 관세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관세 때문에 특별하게 큰 나중에 현대차 기아보다도 후발에 타격이 받은 현재 구조지만 주가가 먼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 많이 떨어진 자동차 부품주들도 많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참 현대모비스도 주가도 그 실적도 괜찮았고 HL 만두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현대차, 기아 또 이제 전체적인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많이 눌렸던 그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동차 부품들 HL 만두나 이런 기업들이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그 전방 기업들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이 확인이 점점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은 현대차 기아사도 좋지만 HL 만두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오늘 현대차가 좀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고 뭐 내용이 어떻지 됐든 간에 뭐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수급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이슈로 현대차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HL 만도 두 번째 이슈로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자, 뭐 앞서도 계속 나왔는데 오늘 재건 관련된 이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시작됐다죠. 네, 종결됐다는 아니에요. 시작해도 항상 시장은 기대감으로 또 앞서가죠. 네.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뭐 내용 포착된 거를 좀 풀어주시면은. 일단 지금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이 사람이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갈 것이냐, 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종전의 이슈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 기저에는 종전 평화를 좋아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의 가장 큰 목적은 미국의 물가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네. 관세 정책을 취한다는 거는 오히려 되게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상호 관세 이게 보편 관세에서 상호 관세로 넘어갔던 이유도 물가를 낮추기 위한 방편인 거고. 결국에 들어오는 거에 관세를 높이고 그다음에 네. 영 내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많이 늘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낮추기에 가장 빠른 거는 유가를 떨어뜨리는 건데 에너지. 예,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의 전쟁을 멈추게 했고 네네네. 또 하나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 네, 거긴 또 식량도 있죠. 예, 그래서 결국엔 러시아가 엄청난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러시아를 설득시켜서 결국엔 러시아의 조건을 거의 다 받아주면 그리고 일부 그 원유의 판매 이런 것들을 조금 네. 원활하게 해주면 열어주고. 유가를 뭐 미국이 엄청 생산하지 않아도 네. 유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그쪽에 좀 그것과 궤를 맞춰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시면 아 이제는 그러면 러시아와 협상을 제대로 하겠구나.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미국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건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작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그럼 러시아가 미국이 제안한 대로 바로 넘어갈 일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줄다리기를 할 텐데 그런 과정을 좀 지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트 한다라고 하니까 과반응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뭐 10몇 %씩 올라가고 무거운 종목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이때는 일시적으로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미국 기업들이 할 겁니다. 그러면 너무 오버하는 거니까 지금은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올라오면 팔고 또 이제 조정받아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거래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핫한 이슈긴 하지만 직접 연관성을 따져보기는 애매하다. 그렇죠. 예. 그게 맞는 얘기죠. 일단 투자자들은 뭐 사실 그런 건 뭐 필요 없거든요. 시세가 움직이면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피리 부는 사나이의 그것처럼. 자, 일단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원으로 갚아라. 특히 히토리우 같은 것들. 이 부분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뭐 견제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복합성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종전의 시나리오는 좀 구체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성훈 차장께서는? 글쎄요, 저는 거의 50% 과반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경 변화 이거에 따라서 또 상황은 바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에 대한 저는 종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종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예, 오히려 완화는 되겠지만은 글쎄요, 이제 뭐 휴전일 수도 있겠고, 네. 뭐 최상위 시누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종전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구수분파 계속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계속 화해 무드로 하려고 하는 게 말씀하셨듯이 저는 첫 번째로 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히타리우, 티타늄 이쪽에서의 광물에 대한 어떤 당연히 장사하겠죠. 뭐 그렇죠. 장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줬으니까 이제 받아야죠, 뭐를. 네, 그게 우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북한이 또 참전한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 쪽과의 접촉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당연히 중국에 대한 어떤 고립에 대한 의도가 좀 다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이 숫자적인 계산 부분 좀 틀어졌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이제 다시 심경 변화가 온다고 한다면은 이 종전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는 참 이제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원외 안보 회의 때 이제 클로 특사가 파견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나고 또 이제 각국 이 유럽의 수도를 방문하면서 이 인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네.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원외 안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작이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뭐 시장에서 아침에 뭐 전진 건설 로봇, 네, 여기 참 사명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 보면은. AI 건설 로봇 이렇게 쓰면 회사가 또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 펌프, 롱암이라고 하죠. 이 긴 팔로. 근데 뭐 프레셔하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한 대가 가진 않았죠. 네, 아직도 안 갔습니다. 아직 안 갔죠. 네. 하지만 뭐 시장은 기대를 하니까. 자, 그건 그거고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혹시 그래도 재건 관련된 이슈는 또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기업이 그래도 리얼하게 조금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 테마가 움직인 거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움직인 걸 보면 초반에는 뭐 삼부토건이나 건설회사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다가 지금은 좀 그쪽은 약해졌고 도시 설계? 그다음에 뭐 SY 스틸텍 같은 이제 뭐 판넬 뭐 갈 때 임시 숙소 임시 숙소 짓는다고 네. 해서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아스팔트 하는 SG 뭐 이런 애도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또 최근에는 건설 기계 쪽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중장비가 많이 움직이는데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현대인프라코아, 그다음에 지금 전진건설로봇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뭐 이제 확장해 생각해 보면 전진건설로봇이 북미 시장에서 1, 2등을 다투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건설 회사가 참여를 하면 전진건설로봇을 갖다 쓰지 않겠어? 라고 확장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현대건설기계나 뭐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굴삭기를 워낙 잘 만드니까 뭐 가서 물론 이제 더 팔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조금 직접적인 것보다는 확장이 되는 형태로 이제 가서 좀 그나마 건설 장비가 괜찮아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주가가 너무 급하게 뛰었다는 거죠. 근데 실적은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수주를 받은 내용도 아직은 없죠. 그러면 이게 이게 이슈로만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신건설 로봇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엄청 많이 비쌉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좀 과매수관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이 건설 장비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뭐 핫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종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이제 스타트했습니다. 오케이. 6.25 때 우리나라 이제 한국전쟁 때 51년도에 스타트해서요. 7월에 네. 시작해서 53년도 7월에 끝났습니다. 음. 이해관계가 많을수록 오래 걸린다. 네. 예, 그래서 아마 빨라야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테마성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성우 차장도 정리만 하고 끝내죠. 우선 뭐 재건주들 아직 이제 테마로 좀 치부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재건 후 실적이 연결된다고 한다면은 뭐 현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폴란드 쪽에서의 뭐 이 국가와 정부와 하면서 긴밀히 좀 준비한 기업들을 좀 수출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도 그렇고 또 소니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대비하면서 폴란드 쪽과 긴밀하게 지금 사업 부분을 좀 연밀히 하고 있고 또 HD 그 건설 뭐 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2년 정도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빨리 잡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은 테마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테마라는 것이 일말의 가능성이 인구에 구전되면서 확증 편향으로 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슈킥, 하이킥 들어봤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